어머니, 집이 좁아요. 그냥 나가세요.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입니다. 추운 날씨에는 집이 가장 따뜻합니다. 하지만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나가 계세요. 집이 너무 좁아서요. 이말순 어르신은 장갑도 못 낀 채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까지 책임지기 부담돼요. 하지만 말순 어르신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야 할 복지비를 며느리가 몰래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겨울 눈보라 속 쫓겨난 시어머니가 복수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겨울, 큰 눈이 쏟아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은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나가 계세요. 집이 너무 좁아서요. 현관, 며느리 장서영의 말이 날카롭게 튕겼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수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못한 채 외투는 걸쳤지만 단추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나가라고?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벽만 바라봤습니다. 네. 오늘 집에 손님 오거든요. 좀 비켜주세요. 이 눈에? 날씨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몇 시간만 나가 계시면 돼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바람도 거셌습니다. 이런 날 밖에 나가라니. 아들 김도연이 신발끈을 묶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면 되잖아, 엄마. 서영이 스트레스 많으니까. 도연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발끈만 봤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아내 편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빨리 나가. 손님 곧 와.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외투를 여몄습니다. 얇은 외투였습니다. 어디 가서 있으면 되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서영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나 가세요. 카페든 찜질방이든 저녁쯤 들어오시면 돼요. 돈이? 그것도 제가 챙겨드려야 해요? 서영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에는 약 봉투와 오래된 지갑만 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뺨에 부딪혔습니다. 사정없이 날아왔습니다. 다녀오세요. 서영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문은 말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닫혔습니다. 쾅! 말순은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얼어붙은 발끝을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추위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말수는 외투를 여몄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카페는 돈이 듭니다.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에는 10,000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돈 없다는 것을? 말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이 신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손도 시렸습니다. 장갑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지붕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말수는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지, 한겨울 눈보라 속에 노인을 내쫓다니. 말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몸은 점점 얼어갔습니다. 발끝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눈을 피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말순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중년 남자가 벤치 옆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 있기로 한 것입니다. 말순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낡고 얇은 외투, 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노숙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남자가 탔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탈 곳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일어났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목적지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시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말수는 들어갔습니다. 알바생이 말순을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수는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가격을 봤습니다. 1,500원. 지갑에는 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말수는 라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사실 거예요?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추워서 잠깐 들어왔어요. 여기 쉬는 곳 아닌데요. 알바생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적이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추위가 덮쳤습니다. 말수는 외투를 여몄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공원이 나왔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공원이었습니다. 벤치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을 쓸어내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습니다. 장갑도 끼고 모자도 썼습니다. 말순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로. 사람들은 말순을 봤습니다. 잠시 쳐다보다 금방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그저 갈 곳 잃은 노인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외면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나갔습니다. 말순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달랐습니다. 두꺼운 패딩에 털모자, 장갑도 끼고 목도리도 둘렀습니다. 할머니가 말순을 봤습니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왜 여기 계세요? 집에 안 가세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좀 멀어서요.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 감기 걸리겠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저는 더 있어요. 할머니는 말순의 손에 핫팩을 쥐어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순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에 감사합니다. 몸 따뜻하게 하시고 빨리 집에 가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할머니는 떠났습니다. 말순은 핫팩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말순은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 빵 하나도 살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핫팩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배고픔을, 추위를, 서러움을,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나. 며느리는 저녁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녁은 언제일까? 몇 시일까? 시계가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집에 두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내쫓아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말순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까지 30분쯤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발이 아파서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영이 나왔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아직 손님 안 갔는데. 몇 시간 나가 있었는데. 좀 더 나가 계세요. 1시간만 더. 서영은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말순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무 추워서 안에서 기다리면 안 될까? 안 돼요. 손님들한테 보이잖아요. 방에 있을게. 안 나갈게. 싫다니까요. 1시간만 더 나가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말순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추위가 덮쳤습니다. 말순은 계단으로 갔습니다. 계단 참에 앉았습니다. 바람은 덜 불었습니다. 여기서 1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앉아서 핫팩을 쥐었습니다.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대해야 하나?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다시 집 앞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와. 말순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님들 다 갔어요? 응, 방금 갔어. 서영이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식탁에는 빈 접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님 접대를 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네, 손님들이랑 먹었어요. 나는 어머니 것은 없어요. 밖에서 드시고 오시지 그랬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것도 눈보라 속에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설거지 많은데 또 설거지 만들지 마세요. 그냥 주무세요. 서영은 짜증을 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볕도 잘 안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몸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랑 저 앞으로 둘만 지내보고 싶어서요. 거실이었습니다. 말수는 멈춰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을 내보내겠다는 것. 둘만? 네. 저희도 이제 신혼이잖아요. 좀 둘만 있고 싶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도 혼자 살아봐. 요즘 어르신들 복지 많잖아. 도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복지? 응. 나라에서 어르신들 지원해 주잖아.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나이가 돼야 받는데. 엄마 나이면 받을 수 있을 거야. 알아보면 돼. 도연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니까지 책임지기 부담돼요. 그 말이 가르듯 돌아와 등줄기를 찔렀습니다. 책임, 부담. 말수는 그저 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가 그렇게 부담이야? 부담이죠. 한 사람 더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서영의 말은 거침없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휴대폰만 봤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해? 이번 달 안으로요. 알아서 나가주세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가야 하는구나. 며칠 후 말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짐을 싸다가 서영의 방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말수는 주워봤습니다. 서류였습니다. 노인생활지원금 신청서. 말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수령 계좌는 며느리 서영의 계좌였습니다. 말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복지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며느리가 받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품에 넣었습니다. 심장은 조용했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단단하게 조여졌습니다. 이것까지 했구나. 며느리는 자신을 내쫓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정수급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지. 하지만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돈까지 빼돌리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해. 말수는 서류를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 갚을 돈 마련. 서류 구석에 며느리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말수는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전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복지비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들 이름, 수령 계좌는 며느리 계좌, 말순의 이름으로 받았어야 할 생활지원금이 묘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서영의 방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더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며느리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노인생활지원금 항목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곧바로 전세 대출 상환으로 출금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은 돈을 이렇게. 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신청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말순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야. 말수는 서류들을 모두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말수는 서둘러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서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짐 정리하고 있었어. 그래요? 빨리 정리하세요. 이번 주까지 나가셔야 해요. 서영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말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키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말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해야 할까? 말수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 신고하면 아들도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내쫓았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하루 종일 굶게 했습니다. 추위에 떨게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신고하기로, 바로잡기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주민센터 좀 다녀올게. 왜요? 복지 신청하려고. 너희가 혼자 살라고 했잖아. 아, 그래요. 빨리 다녀오세요. 서영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복지 상담 창구로 갔습니다. 상담사가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신고요? 무슨 신고세요? 말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상담사는 사진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부정수급인데요? 네. 제 이름으로 신청했는데 제가 받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받았어요. 상담사는 사진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알아요. 신고하시겠어요? 가족이신데. 네. 신고할게요.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말순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조사 들어갈 거예요. 며칠 안에 담당자가 연락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은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신청했어요? 응. 잘 됐네요. 그럼 빨리 나가실 수 있겠어요. 서영은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서영이 받았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좌 동결이요? 왜요? 아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수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계좌 동결됐대. 복지비 부정수급으로.
전화 너머로 도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조사 들어온대. 어떻게? 서영은 말순을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민센터에서 뭐 하신 거예요? 신고했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정수급한 거. 신고했어. 서영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돈 받으면서 나한테 한 푼도 안 준 게 잘못이지. 그래도 가족인데 신고를 하세요? 가족? 나를 눈보라 속에 내쫓은 게 가족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떡해? 일단 조사 받아야 한대. 복지 담당자가 내일 온대. 벌금 나올까? 당연히 나오지. 부정수급이면 환수는 기본이고 벌금까지 나와. 도연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신고를 했어? 너희가 먼저 잘못했잖아. 내 이름으로 돈 받으면서. 그래도 엄마야. 가족인데 신고를 해? 가족이면 한겨울에 어머니를 내쫓아? 하루 종일 굶게 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눈보라 속에 내쫓고 밥도 안 주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그건 서영이가 힘들어서. 힘들면 어머니를 내쫓아도 돼. 부정수급해도 돼.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은 옆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취소해 주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신고 접수됐어. 재발효 벌금 나오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서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받은 돈 얼마야? 40만 원씩 3개월이요. 120만 원이요. 그 돈 어디 갔어? 전세 대출 갚았어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20만 원.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돈.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취소 못해. 이미 조사 들어갔어. 어머니. 서영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서영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한숨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말다툼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하자며 시작했잖아. 어머니한테 들킨 게 문제지. 내가 문제야? 들키지 않게 조심했어야지. 당신도 동의했잖아. 혼자 한 것처럼 말하지 마. 말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복지 담당자가 집에 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순, 도연, 서영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계좌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말순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도연과 서영의 진술도 들었습니다.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어르신 명의로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며느리분이 받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환수 조치와 벌금이 나갈 겁니다. 벌금이요? 네.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 있어요.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도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나와요? 받으신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20만 원 받으셨으니 최대 12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200만 원이요?
네. 정확한 금액은 조사 후 결정됩니다. 담당자는 조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짐을 다 쌌습니다. 원룸을 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도영과 서영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혼자 짐을 날랐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택시 한 번에 다 실을 수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말수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말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갔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평온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수 조치와 벌금 고지가 아들 부부에게 날아갔습니다. 환수금 120만 원, 벌금 1200만 원 수급액의 10배. 도연은 벌금 고지서를 받고 절망했습니다. 서영은 울었습니다. 그날로 아들 부부의 계좌는 급하게 동결됐습니다. 환수금과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밤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원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라면 하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놀랐습니다. 누가 올까?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외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위어 보였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왜 그렇게까지 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신고를 왜 했어? 우리 가족인데. 가족? 말수는 문틈 사이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아, 나를 내쫓은 건 너희야. 난 그냥 내 자리를 찾았어. 하지만 엄마 벌금이 너무 커. 우리 이거 어떻게 갚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부정수급한 게 잘못이잖아. 엄마도 좀 도와줘 제발. 도연은 빌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도와줄 수 없어.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엄마, 한겨울에 나를 눈보라 속에 내쫓았잖아. 하루 종일 굶게 했잖아.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런데도 내 이름으로 돈을 받았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이미 늦었어. 말수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정말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너희 때문에. 말수는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 밖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아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침묵. 말수는 문에 기대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서영의 목소리는 눈물 섞여 있었습니다. 뭐야?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벌금 되게 커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나는 도와줄 수 없어.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서영은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집에서 쫓아낸 날부터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어졌단다. 어머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돈 받아 쓴 건 용서 못해.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받은 벌금, 너희가 갚아.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저희 돈이 없어요. 계좌도 동결됐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대출 받든지 일을 더 하든지. 어머니. 서영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나는 너희랑 상관없어. 어머니 제발.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말수는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혼자 마시는 차.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말수는 원룸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복지 신청도 제대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생활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40만 원. 그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말수는 열어봤습니다. 벌금 납부 독촉장. 아들 부부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말순의 원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 부부가 주소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독촉장에는 벌금 1,200만 원을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직도 벌금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힘들겠지. 말수는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영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위어 보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뭐야? 엄마 우리야 문 좀 열어줘. 무슨 일로 왔어?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정말 힘들어. 도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벌금 못 갚겠어. 강제 집행 들어온대.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줘 제발. 도연은 빌었습니다. 서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도와줘야 해? 엄마, 한겨울에 나를 쫓아냈잖아. 내 이름으로 돈 받아 썼잖아.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벌금 못 갚으면
재산 압류당해. 그럼 갚으면 되잖아. 돈이 없다니까?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부정수급한 게 잘못이잖아. 엄마도 좀 이해해줘. 우리도 힘들었어. 전세 대출 갚아야 했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돈 받아 쓴 거야? 그게 말이 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혼할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그건 너희 문제고. 어머니.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나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도연과 서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응. 너희가 나한테 그랬잖아.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과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며칠 후 눈이 소복이 쌓인 작은 골목. 말수는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작은 빵집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빵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말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빵집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 볼까?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젊은 여자 점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점원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손난로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조용히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빵 냄새가 퍼지는 공간에서 말수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지워졌던 자기 자리를 되찾은 사람의 깊고 조용한 숨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전해줬습니다. 말순 씨 아들 강제 집행 들어갔다며? 그래요? 응. 재산 압류당했대. 집도 넘어갈 것 같대.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힘들겠구나.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괜찮아? 아들인데. 괜찮아요. 제 일이 아니에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오라.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뭘.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말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지만 땅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말수는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혼자 마시는 차,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다시 빵집에 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단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점원도 웃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순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의 하루, 자유롭고 평화로운 하루. 그렇게 말수는 살아갔습니다. 혼자지만 행복하게, 자유롭게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사람으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나가 계세요. 집이 좁아서요. 이말순 어르신은 장갑도 못 낀 채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루 종일 추위에 떨고 굶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까지 책임지기 부담돼요. 혼자 사세요. 하지만 말순 어르신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야 할 복지비를 며느리가 몰래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어르신은 주민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아들 부부 계좌는 동결되고 벌금 1,200만 원 고지서가 날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울며 빌었지만 말순 어르신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낸 날부터 도와줄 이유는 없어졌단다. 이제 말순 어르신은 작은 원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빵집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에도 이런 학대가 숨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